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연일 공격하며 사퇴 요정으로 거듭났죠. 황교안 후보가 본인이 결선 투표에 나가지 못한다면 김기현 후보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는 윤상현 의원이 자신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중립이라며 연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출신이란 딱지를 장점으로 승화시킨 안철수 후보.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안다, 연일 강조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도 본인이 예상한 대로 나왔다, 은근히 자랑을 했는데요. 어떤 의원들은 아마 이탈표 한 표도 없을 거다. 우리하고 정의당하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탈표 10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탈표가 최소한 132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이 맞췄죠. 민자랄 안 후보, 정보망도 갖고 있나 봅니다.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민주당이 들고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가 민주당을 워낙 잘 알아서 그런데 저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이걸로 계속 그 뒤에 지금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을 언급하며 도덕성 경쟁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예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도덕적인 대표가 이렇게 서게 되면 도덕성에서 우리는 완전히 수세에 밀려서 아마 선거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로 공격받을 겁니다. 한마디로 당에 먹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당 전체를 먹칠하는 것이라는 말. 제대로 해명 못하는 그 김기현 후보가 먹칠하고 있는 거죠. 땅 투기 의혹을 전당대회 이슈로 끌어올렸죠. 사퇴 요정 황교안 후보도 연일 김 후보를 저격 중인데요. 땅 투기가 아니라 토건 비리 의혹이라며 역시나 당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투기 이상의 것입니다. 투기 이상의 것이다. 예, 권력형 토건 비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가지고는 우리 당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 꼴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명 대표가 됐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다음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내부 총질이란 친윤계의 비판이 내심 걸렸나 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아니다, 한 발을 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괜히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시작하길래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 주장을 복붙한 게 잘한 일이냐, 친윤계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야당 의원이 그냥 무책임한 네거티브로 1,800배 이런 식으로 던진 거예요. 황교안 후보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쓴다는 거 이 자체가 정말 사실은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무책임한 네거티브다. 김 후보는 수사 의뢰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전대가 이제 딱 열흘 남았죠. 수사 의뢰는 물론 했지만 3월 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워낙 답답하고 억울해서 지금 이 억울함을 토론한 차원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차장검사 출신인 친윤계 의원이 나서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본인 말로 그 목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선산으로 쓰려고 샀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실제 저도 다 이제 항공사니까지 다 봤는데 거기가 산림 보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 이 송전탑이 2개가 지나갑니다. 이 땅은 저희 소위 택지 용도 변경해서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고요. 다만 황교안 후보는 검사장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란 건 안 비밀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지지율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차 투표에서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차에서 끝납니까? 결선 갑니까? 아니 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1차에서 끝나요. 끝난다. 네. 끝난다. 손모가지 걸었잖아요 그때. 저는 여전히 결선 투표는 없다. 여기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당원들 100%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30% 나오면은요 거의 더블 하는 거예요. 당원 투표에서는. 1차 과반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다시 어대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황 후보 한편으론 이 역시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결선 투표에선 김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모순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만약 제가 이제 그 결선에 못 올라간다면 정통 보수 정권을 재건하는데 뜻이 있는 그런 분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정통 보수 정권 재건에 뜻이 있는 분, 그분이 김기현 후보이시는 아니신 거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안 되고 예. 만약에 남은 것이 이제 우리 김기현 후보다. 그러면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대외적인 명분은 민주당이 좋아하는 후보는 뽑을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민주당이 선호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대표는? 그건 민주당에다 물어보셔야죠. 글쎄요, 민주당이 선호하는 당대표라 친명, 비명을 떠나 한 목소리로 이분을 꼽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뭐 여러 차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과정을 얘기할 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전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는 땡큐 해갖고 땡. 예.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네, 솔직하고 그럼 솔직하게 하셔야지. 지금 1등 하시는 분. 지금 누가 1등하고 있는? 김기현. 차라리 당의 정통성을 생각했을 때 뻐꾸기나 암덩어리는 안 된다.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셈법은 따로 있더라도 말입니다. 결선 투표가 만약 가잖아요. 예. 여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예. 시작합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도 지분을 요구하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상호 물림 관계들이 형성될 것이라서 예. 그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황 후보와 같은 고민, 컷오프에서 고배를 마신 윤상현 의원도 하고 있던 걸까요? 김기현 후보, 김윤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김나 연대 또 김조 연대를 한 것에 이어서 윤상현 의원도 저 김기현을 지지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위한 밑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의원,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죠. 수도권 연대론을 고리로 안 후보와 더 가까운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의 연대는 기정사실, 무조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결선을 가면 저하고는 수도권 대표론에 완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뭐 이심전심을 통하고.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윤 의원의 답변.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김 후보, 아직 논의가 덜 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 의원의 행보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대구 합동 연설에 앞서서 김나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죠. 나경원 전 의원, 김 후보를 적극 엄호하며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바로 네거티브 트랩에 갇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당대회 정말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네거티브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억지 춘향식 연대 논란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찰떡궁합을 맞췄는데요. 역시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모양입니다.
한때는 반윤의 우두머리로 나전 의원을 몰았던 친윤계의 진심 어린 찬사로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특히 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TK, PK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죠. 인지도를 가진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실상 그 김기현 그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함께 해주면은 더 김기현 후보한테는 굉장히 천군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